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 자주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내외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좋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얘기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짜증이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기사 다 접하셨을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비공개 대면 조사를 이 대통령 경호처 소유의 건물에서, 청사에서 받았다. 바로 이 청와대 인근에 있는 그 장소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지정을 했다. 그래서 검찰한테 통보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오늘 속속 그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검찰이 비공개 조사를 했다.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그걸로 특혜다. 이거는 조금 무리한 주장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검찰은 뭐 대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뭐 필요하다면 그 해당 인물을 갖다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 조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대면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너무나도 우리가 보통 수준, 우리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 또는 국민들이 정말 이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그래도 이번에서 총선에서 이렇게 졌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까? 또는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건 그야말로 큰 착각이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영상 뭐 이제 카메라 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얘기하게 됐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내외 당 대표로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 당정 관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번에 이 토론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OX, 이런 퀴즈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가 아마 원희룡, 나경원 그랬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X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대놓고 방송에서 했다가는 안 그래도 이 한동훈 배신자론이 이렇게 저쪽에서 계속 공세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그 차별화를 해야 된다, O를 들었다가는 정말 그 공세를 자초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아마 X를 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원희룡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그 누가 되든 이 기존의 당정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대통령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당대회에서 그 어떤 표심으로 이 비윤, 반윤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통령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장면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의 하나가 바로 어제 김건희 여사, 더 정확히는 그제입니다. 그제 그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 비공개 대면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인도 검찰이 서면으로 답변 보내라, 당신에 대해서 이런 문제, 이런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신이 한번 해명해라, 이런 서면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겪은 기자들도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검찰에 간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대면 조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뭐 그 시간도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별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기사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상대방 측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었는데, 형사 사건이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한 2시간 반 정도 받고 나머지 그거 제 진술서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 다 합치면 4시간, 5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사 시간이 문제냐?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조사 방식이 문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들이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직 이 대통령실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이미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디올백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으로는 국민권익위가 결론을 냈듯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그 어떤 선물을 받더라도 그걸 징계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게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걸 갖다가 지금 대통령실 주장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 검증은 안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주장에 따르면 그 디올백을 갖다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얘기가 살짝 미묘하게 계속 갈라지고 있긴 합니다. 그 디올백을 갖다가 실물을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살짝 미묘한 입장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사실들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들이댈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특검법이 계속 나옵니까? 저기 그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저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과 척을 졌을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이 윤석열에 대해서 탈탈 털라고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리지 않았느냐,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계속 이렇게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이거 주가 조작 사건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다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정치적, 이게 뭐 악의적인지 뭔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한테 준 최재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하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모습들을 이 시계형 몰카, 이 시계형 몰카로 몰래 촬영한 그 최재형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그 영상을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이렇게 공개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최재형이가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 기획 범죄를 저질렀다, 최재형이는 종북이다, 정체불명의 종북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최재형이가 종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 어떻게 보면 대다수는 그 최재형한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분노하는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한테 분노합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국민을 반으로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파 좌파로 갈라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얘기였지만 좌파들은 왜 분노합니까? 아니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뭐가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말 그쪽에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에 대해서 별의별 그런 아주 인신공격 이런 거, 정말 근거 없는 흑색선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와중에,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두음절로 된 거, 그런 거,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그 두음절로 된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사람들은 아주 확신하고 있는 와중에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될까, 말투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런 300만 원 상당의 고가 사치품을 그냥 받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우파 측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 우파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각종 기대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된다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온갖 단점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바람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그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 소위 말하는 우파를 배신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그냥 그 정체불명의 종북인지 친북인지 먼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최재형이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한 그런 장면들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아주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그런 처신을 했다는 것 그 자체도 분노를 자초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만 우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발 좀 자중하고 제발 좀 내조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랬던 그런 바람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그러놓고서는 그 최재형이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보수를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했지만 그 보수의 비기를 맞춰주긴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보수의 비위를 맞춰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의 비위를 맞춰주려면 정말 자기가 2021년 12월 26일 날 그 우리 국민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언행을 한 바 있습니까? 애초에 그런 언행이 공개가 안 됐어야 되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대통령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뭐 사진 뉴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브리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들어가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그런 김건희 여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인가 이런 대외 행보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 대통령과의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곳에 나타나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대외 행보를 하면서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는 여러분들과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좋을 텐데 이 생방송이 아니란 점 때문에 그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은 정말 그 어느 쪽에서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파에서도 안 좋은데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서는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대한 그런 평가가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저는 만약에 제 유튜브가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돌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그 언론 매체들이 돌리는 그 여론조사 문항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식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도를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명이나 김건희 여사가 호감이다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현실들을 직시해야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이런 정무적인 오판, 물론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 민심을 다독일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뭐 하려고 정무적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과 같은 대우, 대접 이런 걸 받아야 되고 스스로 그런 걸 자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아까운 기회가 뭐냐면 기왕에 검찰 조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뭘 외치고 왔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라. 사과를 해라.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혐의가 여러분들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 이렇게 해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저기 뭡니까? 그 지난 1월 달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 보냈지 않습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다만 대선 때 그 사과를 했더니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쩌고 사과를 하면은 뭐 들깨같이 물어 뜯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율 신경 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지율을 신경 쓰는 정권이었다고 한다면 총선 기간에 그런 언행을 안 했을 거고 그런 소위 말하는 용산발 악재가 터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지지율 신경 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물어 뜯을 대로 지금 다 뜯고 있는데 더 이상 뭘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왕에 검찰 조사를 받을 거라고 한다면 정말 딱 우리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고 검찰 조사를 공개적으로 받든지 이런 결정을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체 그 무엇 때문에 비공개 대면 조사를 이렇게 요청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 채널에 의해서 단독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약간 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측에서 노출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총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다 똑같은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부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대검에 보고를 하는 게 그게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조사 내용 또는 그 계획, 그런 것들 갖다가 대검에다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에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비상식적인 조치들이 김건희 여사의 요청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요청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된 이유를 따져봤더니 결국에는 또 김건희 여사였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자기로 인한 문제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한다는데 우리 같으면 별 잘못도 없는데 검찰에서 부르면 그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막상 거기에 나가서는 제대로 된 어떤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그냥 조사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재력가 아니고서는 형사사건 변호사 잘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대우를 스스로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해. 그것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나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나 힘들다, 조사 중단하겠다, 조사 계속 받기 어렵다, 이런 요구를 먼저 해. 여러분들 이게 국민적인 감정을 계속 건드린다, 그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법적으로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계속 건드리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한 최재형의 그 몰카 영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우파의 감정을 다 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이 디올백 수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말이 300만 원이지, 여러분들 300만 원짜리 저는 가방 구경도 못 해봤고, 300만 원이면은 이 일반 근로자 한 달 월급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그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그걸 가방을 그냥 그렇게 받는다?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총선 때부터 지금 현재 국내외 전당대회까지 이렇게 계속 돌이켜보면은 꼭 무슨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문제로 또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이 김건희 문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러워됩니까? 이 총선이 끝나고 지금 3달이 넘게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김건희 문제로 이렇게 계속 언론 지면이 도배가 돼야 됩니까? 그 원인을 왜 항상 제공합니까? 아니 어떻게라도 기사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든다, 그 말입니다. 정말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우리 국민한테 애초에 사과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진솔한 마음을 밝혔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정말 자기가 떳떳하다고 하다면, 떳떳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사용 안 했지 않습니까? 어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아직까지 반환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 감정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서 공개 조사를 받고, 그게 약간 망신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검찰청사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이 언론과의 그런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망신스럽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문제의 원인 빌미가 돼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런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부인 또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청사에 나가서 잠깐 그 몇 초 정도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 정권과 더불어서 국내힘도 같이 폭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 총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래도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이 이 대통령실을 끌고 어떻게든지 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윤석열도 뭔가 이 오해를 풀고 기존과는 다른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이 당정이 말 그대로 합심을 해서 정말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서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진짜로 절대는 아닙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고집이 일반인들보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까지 해왔던 그런 행태를 계속 고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중에 저도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정말 충격적인 대참패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 그 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정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흔적조차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또 그걸 거부하는 그 와중에 계속 이렇게 핑퐁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적인 감정이 안 좋아지고 국민적인 분노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윤석열 소위 말하는 탄핵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데 설마 그런 상황까지 자초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도 그럴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자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 본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채널A 단독 기사를 봤더니 화면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사들한테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린다 그 말입니다. 또 갑자기 보안 유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최규영이하고 그 카톡에서 보안을 보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논문에 유지 있지 않습니까? 유지, 멤버 유지. 그러니까 그 보안 유지는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 이 김건희 여사로 하여금 스스로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하는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니 뭔가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할 만한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대하시거나 분노하시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정말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일단 배제하고 이 김건희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이 필요하다. 그것도 어떤 법적인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정말 이 김건희 여사 그 김건희 리스크가 정말 이 우리가 만든 보호수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구나.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구나.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이 국민의힘마저 같이 동반 괴멸되겠구나.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에 뭡니까? 결과는 결국에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여러분들 정말 이 민심에 부응해서 이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의견들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한다고 한들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갖다가 수용하겠습니까? 그걸 수용하는 연기라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상황이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참 새로운 당 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법이 없을 것 같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사례를 한번 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그 소유 청사에서 비공개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그게 누구 요청이었습니까? 바로 김건희 측 요청이었는데 경호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 스스로 마땅한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그렇게 검찰에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재명은 어쨌든 이 칼에 찔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피습을 당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검찰에 나가고 재판정에 계속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송영길이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송영길이는 이재명이 대선 운동하다가 뒤에서 요 후두부 여기를 가격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선 기간에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송영길이도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검찰에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호상의 이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뭐 어디서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검찰에 나갔을 때 그 누가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뭐 현직 영부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현직이든 전직이든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직 자체가 아닌데 어떻게 현직 영부인이라는 이 무식한 말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현직 영부인이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의 그런 생각과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과 괴리가 너무나 크다. 저들만의 세상,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저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바뀔 것인가? 바뀐다는 건 뭔 말입니까?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야 되고, 이 외부의 자극을 수용해야 되고, 그래서 바뀌는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들의 각종 주장과 그런 언행들을 갖다가 감안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실도 바뀌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도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평소에는 좀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 감정적으로야 뭐 말을 쏟아내고 싶지만, 그런 말을 했다가는 이렇게 격만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아마 배신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정권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대체 이 정권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체 그거 하나 못하나? 아니, 그 사과 하나 못하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아마 못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할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것처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문자 보낸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기회가 분명히 여러 번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해도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찰 조사도 비공개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장소도 자기들이 먼저 지정을 했고, 심지어 이 검사들의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했고, 만약에 이게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나는 또 조사를 그만 받겠다. 이런저런 요구를 했다는 이런 사실들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상황을 제가 거의 지금 28분 동안 혼자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관련된 한겨레 신문의 제목입니다. 한겨레라는 매체의 이 기사의 제목을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측천무후 위한 검찰의 탬버린, 김건희 특검법 불질렀다, 이렇습니다. 뭐 측천무후 위한 검찰의 탬버린은 잘 모르겠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불질렀다는 표현에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을 계속 부탁드리지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후원을 해주신 러블리 로지스님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